고려시대의 특별한 특권 제도, 음서,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그 원문 기록을 직접 읽어볼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? 오늘은 바로 그걸 해볼 겁니다. 마치 오래된 암호를 풀듯이 옛 문서에 담긴 진짜 의미를 함께 파헤쳐보시죠.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유리 너머로 되게 어려운 한문 기록들 보잖아요. 그냥 옛날 거구나 하고 지나치기 쉽죠. 근데 만약에 그걸 여러분이 직접 읽고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경험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.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니라 진짜 사료를 읽어내는 눈을 갖게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. 크게 3가지 유형의 기록을 한번 뜯어볼 거예요. 첫 번째는 아주 딱딱한 규칙집 같은 목록 구조.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서사 구조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고민이 녹아있는 감정 표현 구조입니다. 이 3가지만 딱 익히고 나면 앞으로 사료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첫 번째 자료부터 시작해보죠. 이건 고려시대의 관리 임명 규정, 그중에서도 음서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. 이건 뭐랄까 이야기가 아니에요. 그냥 법전처럼 규칙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그런 목록식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텍스트가 바로 그 규정입니다. 와, 딱 봐도 좀 복잡해 보이죠? 근데 사실은요, 이게 아주 단순한 구조의 반복이에요. 누구의 자식은 어떤 벼슬을 받는다. 이 공식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구조를 알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. 자, 한 구절씩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? 자, 첫 번째 규칙부터 보시죠. 판치사임 면임신자. 어렵게 들리지만 이걸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고위 관료의 아들은 이라는 뜻입니다. 이게 바로 대상인 거죠. 자, 그럼 이 대상이 받는 혜택은 뭘까요?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군기주부 동정. 이게 관직 이름이에요. 보세요. 대상은 혜택을 받는다. 아주 심플한 공식이죠? 이 목록은요, 그냥 이런 공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인 겁니다. 자, 목록은 계속됩니다. 이번엔 대상이 누구냐면 수양자 급 외손. 그러니까 양아들이나 외손자를 말하는 거죠. 이 사람들은 양철령 동정이라는 관직을 받네요. 어때요? 방금 전에 봤던 규칙이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죠? 대상은 혜택을 받는다. 아주 명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. 이 규칙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한번 보세요. 전대제신 직자. 이건 전임 자상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경우에는 양철령 동정을 받아요. 지금 현직에 있는 관료의 아들이랑은 또 다른 직책을 받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목록식 텍스트는요, 어떤 감정도 없이 정말 건조하게 이 조건이면 이 결과라는 정보를 쭉 나열하는 게 특징입니다. 자, 좋습니다. 이제 딱딱한 규칙집은 잠시 접어두고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두 번째 자료는요, 한 인물의 생애를 기록한 묘지명의 일부인데요. 여기에는 시간의 흐름,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담겨 있는 서사 구조,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이 텍스트가 바로 김직이라는 사람의 초반 커리어에 대한 기록입니다. 이 짧은 문장 안에 그의 인생 초반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어요. 자, 이 이야기의 구조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? 이 이야기 구조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있습니다. 바로 첫 글자, 이 한자가 정말 중요해요. 뭐뭐 때문에 뭐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원인이나 수단을 나타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김지음, 즉 아버지 김직의 음서 혜택 덕분에가 바로 원인이 되는 겁니다.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? 바로 다음 구절, 시위설이, 처음으로 설이가 되었다는 거죠. 보세요. 이라는 한 글자가 원인과 결과를 아주 깔끔하게 연결해주면서 이야기의 문을 열고 있죠.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요. 우중형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글자는 요입니다. 또 그리고라는 뜻인데 사건이 순서대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죠. 음서로 관직을 시작했고 그리고 과거 시험에도 합격했다는 겁니다. 그 결과 출부령광위, 용광의 수령으로 임명되었고요. 아까 이가 원인과 결과를 보여줬다면 이 우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앞으로 쭉쭉 진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서사 구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 이건 바로 고려시대 엘리트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성공 공식입니다.
아버지의 음서라는 특권으로 일단 스타트를 끊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실력, 즉 과거 합격으로 그걸 증명해 보이는 거죠. 이게 바로 그들이 꿈꾸던 최고의 엘리트 코스였던 셈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가장 복잡하고 또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자료일 수 있겠네요. 이건 최반이라는 관리가 남긴 글인데요. 규칙의 나열도 아니고 단순한 사실 기록도 아닙니다. 한 개인의 내면적인 고뇌가 담겨 있는 이른바 감정 표현 구조를 가진 텍스트입니다. 화면에 보이는 이 글이 바로 그겁니다. 최반이라는 인물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건데요. 분위기가 확 다르죠? 이 글의 문장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의 감정선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. 이 글은요, 아주 강력한 자기 비하로 시작해요. 나는 본래 티끌만한 재능도 없다. 문서 업무 같은 거 잘해본 적이 없다. 위창. 이런 식으로 없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있죠. 이게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.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분위기를 까는 일종의 극적인 장치인 셈이죠. 자신의 능력을 다 부정하고 나서 드디어 자기 출세의 비결을 밝힙니다. 이 음문음. 아까 봤던 이가 또 나왔네요. 맞습니다. 음서라는 혜택을 통해서라는 뜻이죠. 그 결과가 뭐냐? 일경리명. 그저 한 번 관리라는 이름을 얻었을 뿐이다. 여기서 이 일이라는 글자가 되게 중요해요. 단지, 고작 이런 뉘앙스를 아주 강하게 풍기거든요. 내 커리어는 전부 특권 덕분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내면의 갈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그리고 이 내면의 갈등은 결국 후손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경고로 터져나옵니다. 만약 내 자손들이 유학을 통하지 않고 세상에 나선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뵙겠는가? 나처럼 특권에만 기대지 말고 유학, 즉 실력으로 스스로의 길을 열어가라는 정말 절절한 호소죠. 이 글은 자기 비하로 시작해서 내면의 갈등을 거쳐 후손에 대한 경고로 끝나는 아주 뚜렷한 감정의 흐름, 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이 텍스트의 핵심이에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고려시대 사료를 직접 해독해봤습니다. 보셨다시피 각각의 텍스트는 서로 다른 구조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. 이제 여러분은 역사 기록을 읽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. 한번 정리해볼까요? 이제 여러분은 세 가지의 해독 도구를 갖게 되신 거예요. 첫째, 규칙집을 볼 땐 대상은 혜택을 받는다는 목록 구조를 찾아내세요. 둘째, 인물 이야기를 읽을 땐 이나 우 같은 키워드를 단서로 서사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글에서는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숨겨진 감정 구조를 읽어내면 되는 거죠. 이 세 가지 분석 틀,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이제 다른 한문 사료를 딱 마주했을 때 더 이상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. 이거 목록 구조인가? 아니면 이야기 구조인가? 혹시 감정을 표현한 글인가?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 순간, 여러분은 이미 역사가와 같은 눈으로 사료를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 배운 이 해독법으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역사 속 비밀을 풀어보시겠습니까?